62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62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오죠? 자, 부동산 종합 공부가 나오죠.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좋아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동산 종합 공부를 나누면서 읽어봐요. 행정상 편의 제공이야. 편의 제공. 자, 봐봐요. 옛날에는 토지를 우리가 봐봐요. 토지를 하나 우리가 매매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제일 먼저 볼 게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토지 대장. 발급받아야 되겠죠. 무슨 도? 지적도 발급받아 봐야 되겠죠. 자, 비싼 땅이면 뭘 봐야 돼요? 현계점 좌표 등록부를 발급받아 봐야 되겠죠. 또 이제 싼 땅이면 뭘 봐야 돼?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걸 발급받아 봐야 되겠죠. 또 하나 이제 뭘 발급받아 봐야 돼? 자, 만약에 2인 이상이면 뭘 받아 봐야 돼? 공유지 연명부. 그렇죠. 공유지 연명부. 아파트면 이제 대지권 등록부도 발급받아 봐야 되고,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를 우리가 발급받아야 되고, 또 뭘 발급받아야 돼? 토지 등기부. 그러면 자기가 토지를 또 하나 더 발급받아 봐야 돼. 토지에 관련된 족보를 하나 봐야 돼. 뭘까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봐야 돼. 확인서, 계획 확인서, 계획 확인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봅시다. 토지를 하나 이제 팔고 매매할 때, 그러면 저희가 발급받을 게 이렇게 많다는 거야. 원만 봐봐요. 무슨 대장? 토지 대장,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상 경계점 등록부, 공유지연명부, 토지 등기부, 토지형 계획 확인서. 이걸 종합적으로 등록하는 게 뭘까요? 이거 종합 공부예요. 그렇죠. 한번 봐봐요. 가게는 토지를 매매할 때 각각 우리가 토지를 매수인이 발급받아 볼 게 참 많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동산 종합 공부는 행정 편의상 이걸 우리가 아마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가 뭘까요? 종합적으로 등록될 거 아니야.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등록 관리해? 지적소관청. 지적 공부가 아니지만 지적소관청 옆에 한번 다 써놔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등록 관리한다는 거예요. 자, 벌써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지적 부동산 종합공백 등록사항 우리가 나오죠. 그럼 거기 봐봐요. 전주에 우리가 했던 거.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란 뭐가 있어요? 토지의 표시 두 번째, 건축물 표시 세 번째,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자, 네 번째,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가격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토지를 우리가 매매하면서 매매할 때 뭐예요? 부동산 종합공부에 모든 내용이 등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가 뭐가 있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들. 그렇죠? 그러면 건축물이라면 건축물 표시. 그다음에 토지를 어떻게 이용 규제할 건가?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이야. 보상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관리 및 운영으로 가서 그러면 누가 등록 관리해? 지적소관청. 그럼 가로 2번은 특히 조심해야 되겠죠. 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며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해? 지적소관청. 우리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야. 자, 가로 2번 그래서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3번과 가로 3번과 가로 4번은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거기 맨 밑에 가로 1번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가로 1번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 둘 거. 자, 봐봐요. 가로 1번에다 옆에다 써요. 지목의 등록사항으로. 자, 지목의 등록사항으로서 바르게 묶인 것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아주 좋은 문제야. 그러면 그러면 뭐예요? 지목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지적 공부에는 무슨 도장이죠? 옥도장. 그러면 도하고 장에 등록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우리 전체 배웠던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도 지목이 등록되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부동산 종합공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기타 공부인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뭐가 등록된다? 지목이 등록된다. 그럼 얼마나 좋은 문제가 나와요. 우리 목도장에다 피리 꽂힌 사람은 요 두 개를 생각을 못 할 거야. 그죠? 그러면 만약에 자, 문제를 요것도 잘 봐야죠. 지적 공부 중 지목이 등록되는 것은 목도장이야. 그러면 기타 공부면서 지목이 등록되는 거 지상경계점 등록부 부동산 종합공부. 자, 봐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놓고 자, 적어 놓고 다시 여기 봐봐요. 자, 이렇게 이제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아까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맨날 그 누님만 보면 맨날 울어요. 속으로 울어요. 그렇죠. 근데 잘 외워요. 봐봐요. 어떻게 외우는지 아세요? 누님은 진짜 아침 10시부터 새벽부터 해서 7시부터 뭐예요? 밤 12시까지 공부를 해. 근데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이 뭐냐 그러면 자, 첫 번째 뭐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 두 번째 뭐요? 건축물의 표시, 세 번째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부동산 가격. 이제 외웠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 누님은 문제를 못 풀어. 읽어봐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지목이 등록된다. OX. 오죠. 왜? 어디에 근거가 있어?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래서 누님만 보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누님 왜 그래요? 왜 그래?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요. 자, 그럼 누님과가 세 분이 있어. A라는 분, B라는 분, C라는 분. 이 누님을 주도로 해서 요 주변 사람이 똑같아 문제를 하는. 그러니까 가슴이 터져. 그러니까 뭐예요? 원장님이 목표가 뭐예요? 우리 모든 학원에 신화를 만들어 보자. 세 분을 올해 합격시키는 거 신화를 만들어 보자요. 자, 지금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문제는 공부를 안 해. 결론은. 자,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에도 지목이 된다.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토지 표시.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밑으로 가서 건축물의 표시는 당연히 건축물 대장이겠죠. 대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63페이지. 자, 3번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찾았어요? 예. 그러면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 거기에다 줄 쳐놔요. 두 번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이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토지에 관련된 족보야. 족보. 가족의 족보가 있듯이. 그래서 어제 또 문제 뭐예요? 우리 수업하는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면적은 가족입니다. 그랬더니 가족이 뭐 생각나냐? 족발이 생각나요. 가장 맛있는 족발. 자, 그래서 가족. 어제 수업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오잖아요. 가족 뭐 생각나냐? 그랬더니 족발. 그래서 족발이 뭔데요? 그랬더니 가장 맛있는 족발. 이렇게 나오대요. 자, 그럼 봐봐요.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봐봐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여기서만 나와. 나머지에서 나오면 다 틀려. 진짜 고득점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야. 반대로 해서 그러면 만약에 다음 중 부동산 종합 공부를 뺀 나머지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나오면 무조건 X야. 볼 것도 없다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지적 공부 복구 자료가 아닌가? 그럼 뭘 찾아라? 거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나오면 그게 정답이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닌 거 골라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렇죠? 그럼 역으로 이용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어디만 나온다? 부동산 종합 공부만. 나머지가 나오면 다 틀린다.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그거는 공부를 잘하고 안 떠나서가 아니라 여기 봐봐요. 눈치가 있는 사람들이야. 눈치라는 걸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래? 읽어봐요. 감이야, 감. 그렇죠. 감이라는 거야. 감. 그렇죠. 감. 눈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야. 다시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용 계획 확인서가 나왔다.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에만 나머지 나오면 다 틀린다. 그러면 봐봐요. 저 한번 째려봐요. 그러면
자꾸 째려봐. 문제 풀 때 한번 탁 째려봐. 그러면 째려보고 뭔가 하나 툭 튀어나와. 자기가 내용을 알게 되면.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 반대 해석해서 그럼 이걸 또 어떻게 장난칠까요?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즉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의 내용이 등록된다. 어때? X 그죠? 뻔할 거 아니야. 벌써 이제 감이 있는 사람은 이 지문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변형될 걸 미리 예측하고 책을 읽어 나가거든. 자, 그러면 이제 4번의 부동산 가격 동그라미. 자, 가격 보상이 아니라 가격이야. 그렇죠? 자, 5번에 가니까 5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5번에 봐봐요. 자, 그러면 작년에 모의고사 문제야. 따라간. 바로 5번에 두 번째 줄을 걸어봐요. 부동산 등기법 줄 찾아봐요. 자, 부동산 등기법 찾았죠? 여기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등기,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출제될까요? 부동산 종합공매는 부동산 등기법 제43조에 따른 부동산 사실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다. 어때? X 사실이 아니라 권리. 그렇죠. 눈치가 있는 사람은 벌써 책을 읽고 벌써 자기가 까져간다고. 그러면 요 권리에다가 이제 포인트 잡아서 권리 밑에 이번에 모의고사 뭐 5월 첫째 주에 보는 모의고사에다 한번 출제 나왔어요. 자, 읽어봐요. 자, 저당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한번 적어봐요. 저당권에 관한 사항. 자, 저당권의 채권에게 관한 사항이라고 적어봐요. 저당권의 채권에게 관한 사항.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 같죠.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 정해놓고 가서 대통령으로 부동산 등기법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한번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깜빵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이걸 활용해봐요. 자기가 이런 눈치가 없는 사람은 말이 안 돼. 읽어봐요. 권리잖아.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록되잖아. 읽어봐요. 이거는 권리의 내용이잖아. 내용은 등록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지금. 빨리 한다는 사람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아무리 평상시에 잘하더라도 시간에 쫓기니까 갑자기 생각이 딱 말문이 막히거든. 그러니까 저 우리가 민법에서 너 죽이겠다. 그러면 뭐예요? 갑자기 덜덜덜 떨어. 그럼 어디서 말을 못해. 완전히 박탈했죠. 완전히 박탈하면 취소예요, 무예요? 무효 사유가 되죠. 어사 능력이 완전히 박탈. 무릎 떨면 마찬가지야. 그러면 자기가 현관의 의미를 읽을 때 권리에 관한 사항.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 읽어봐요. 자, 현관의 의미를 못 읽어. 읽어봐요. 더 많지라고 한다. 어사 능력이 없네. 이거는 제한 능력자네. 읽어봐요. 무효. 그 다음에 취소. 그렇죠. 무효와 취소는 승립 요건이야, 효력 요건이야. 효력 요건. 그래서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그러면 무효와 취소도 경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안 되는 사람이 성적이 안 나온 사람은 딱 이런 분들이야. 그냥 그대로 만취된 미성년자라고 읽으니까 그래. 만취된 그러면 뭐예요? 어사능력. 그렇죠? 어사무능력자죠. 미성년자는 제약능력자거든.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거야. 빨리 뭔가 의미를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그동안 이게 저당권, 권리에 관한 사항, 권리. 그러면 저당권의 채권액, 내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기록할 필요 없죠. 내용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조심하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 요즘 신진 지문으로서 많이 두각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두고. 그러면 봐봐요. 머릿속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봐봐요. 또 어떤 사람은 애우지도 않아. 봐봐요. 부동산 종합 공부 애우지도 않아. 그냥 딱 자기가 연상해서 해준다고. 자, 봐봐요. 몇 필지? 뭐가 보여? 그래서 토지의 표시가 보이잖아. 표시.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뭐가 보여? 건축물 표시.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정확 애우는 것도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 요령 있게 애운다고. 요령 있게. 자, 그러면 봐봐요. 뭐가 보여요? 토지. 그러면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 규제할 건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 보이는데. 개별 공시지가가 보이네. 뭐가 보이는데? 단독주택 가격이 보이네. 아파트가 보이네. 공동주택의 가격. 그렇죠.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번 봐봐요.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본다. 그림을 생각하면서 토지의 표시, 건축물 표시, 부동산 저 토지를 어떻게 이용 규제할 건가? 부동산 가격, 개별 공시지가, 그다음에 단독주택, 뭐요? 공동주택 가격.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간다고. 그러니까 한번 하면 왜칙 간다고 청해. 작년에 우리가 뭐 여기 봐봐요. 공개하라고 그랬으니까 좋아요. 여기 윤희 씨가 있어요. 정말 잘해. 영어 뭐예요? 영어 고등학교 애들을 가르치거든. 공무원 애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척해요. 그러니까 외우지도 않아. 자기가 꼭 외워야 될 거는 뭐예요? 메모 안에다 적어놨고 잘하는 것은 아침에 와서 계속 외워야 된다고. 제일 잘해 작년에. 오리지널로 진짜 잘하셔요. 진짜 잘하.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 따고 뭐 공인중개 따고 또 무슨 정보예요? 행정사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딴 거 하라고 그랬더니 행정사 자기가 또 고집을 풀어요. 행정사는 죽어도 하겠대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도와주겠다 그래서 행정사 제가 강의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행정사를 하겠다 그러네요. 쉽게 자격증을 또 행정사를 또 가르쳐보면 뭐예요? 가르쳐보면 진짜 잘해요. 외우는 것도 요령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의미를 파악하는지 한번 봐봐요. 잘 외워지는지 생각 없이 외우고 있는지 생각하면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외워갈 건지 생각을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기출 체크가 있어요. 한번 풀어봐요. 여기 25의 기출 문제거든. 자, 봤죠? 그러면 이게 틀린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1번에 뭐예요? 토지의 표시, 줄처럼 거 툭 치고 지적 공부, 건축물 툭 치고 건축물 대장, 토지형 및 규제 툭 치고 토지형 계획학인서. 자, 보상 없었죠? 자, 부동산 가격 툭 치면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공동 주택 가격.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돼. 자, 근데 4번과 관련돼서 또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러면 그거 옆에다 한번 4번 지문 옆에다 써봐요. 진짜 뭐다 챔피언은 안 외워도 문제를 풀어. 챔피언은. 그러면 제가 뭐 기초공사를 해놨잖아요. 읽어봐요.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을 봤잖아. 배상은 뭐예요? 자, 이법손해. 자, 보상은 뭐예요? 적법 손해. 그렇죠. 적법 손해.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법행위라는 것은 고의가실이죠. 고의가실. 자, 우리 민법에 이법행위가 두 개가 있네. 750조, 채무 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배상은 뭐이? 이법행위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럼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봐봐요. 자, 그러면 국가가 수용을 해요. 적법이에요, 이법이에요. 그러면 수용이니까 뭐예요? 보상이니까 손실보상법. 보상은 손실보상법에 있기 때문에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보상은 차후의 문제잖아. 차후의 문제.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감으로 푸는 사람이 진정한 챔피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챔피언.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걸 이제 활용해 써먹어 준다고. 봐봐요. 자,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차이점. 공통점을 한번 볼까요? 자, 공통점은 읽어봐요. 무슨 건? 청구권 차이점은 배상. 그렇죠. 여기 배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요거는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했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읽어봐요. 물권. 요거는 물권적 청구권. 관계가 뭘까요? 요거는 주. 요거는 종. 그렇죠? 자, 그러면 물건하고 물건적 경우는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어때? X 법화가 모의고사네. 올해 이번 달 모의고사 주와 종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요거 가지고도 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그분이 진정한 챔피언이라는 거야. 진정한 챔피언이.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작년에. 자, 선생님. 자, 그러면 작년에 이제 뭐예요? 요거 나왔죠.
자, 어떤 사람은 봐봐요.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저거는 이런 것들. 그럼 어차피 축적 변경 시행 공고 사항을 어떻게 다 외워요? 다 외웁니까? 그럼 출제원이 하나 줬어. 마음이 급한 사람은 못 풀 거고, 시행 공고라는 요 단어를 잡았으면 가장 찍어 나올 거고.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는 무슨 공고? 시행 공고. 그럼 3번에 읽어봐요. 적적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 공고인데 무슨 평가? 아직 평가가 나올 일도 없는데 무슨 평가입니까? 그죠? 제가 원하는 것은 감이라는 거야. 감. 그죠? 감. 그러니까 작년에 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공부 하나도 뭐예요? 감만 잡으면 사람 다 찍었거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실력은 대단한 분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감이 막 시간이 쫓기면 감을 살려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느긋하게 뭐 애가 시행 공고를 물어봤거나 혹시 뭐 보자 평가에 관한 사항. 평가는 뭐 시행 공고가 아니겠죠. 그러면 축적 변경 시행 공고니까 시행 공고에 관한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이런 게 나오겠죠. 시행의 목적, 시행 공고의 목적. 그러니까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감 잡아. 감. 그냥 감만 잡아놓으면 봐봐요. 시험장 가서 여기 봐봐요. 저기 감이 열렸어. 요번에 저기 뭐예요? 저 집에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3년 동안 못 따먹었어요. 3년 동안 조금만 열리니까 뚝 떨어져.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봤어요. 가서 이제 저 은행가에 가서 시장에 가서 왜 감이 자꾸 떨어집니까? 그랬더니 애가 부실해서 그렇대. 그래서 보약을 좀 줘야 된대. 보약. 그래서 보약을 준다고 그래서 뭐 샀어요? 자, 요즘 비료를 갖다가 이제 비 오는 날 옆에다 싹 보내놨어. 그랬더니 색깔이 뭐예요? 뭐예요? 녹색이 푸르해요. 올해는 따먹어요. 저 소원이 있다면 감 한 번 따먹어 먹는 게 소원이야. 3년 동안 못 담았거든. 그러면 옆집 아저씨한테 뭐 농약을 뿌리길래 한 번은 농약을 뿌려달라고 그래서 한 번 해서 그럼 공짜가 어디 있어? 거기에다 뭐 막걸리 3통 사다가 뭐 사다 주면서 아씨 좀 뿌려줘요 그랬더니 그래도 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올해 원인을 분석해 봤죠. 그러니까 영양이 부실하대. 왜냐 흙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 뭐예요? 비료도 뭐예요? 또 너무 많이 주면 타 죽는다 그래서 뭐예요? 비싼 거, 뭐예요? 그 미끄럼을 사다 준 겁니다. 올해는 따먹으면 제가 인정사탕 하나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자, 무슨 건가? 시행 건가? 그러니까 이런 감을 잡아라는 거야. 감을 잡아달라는 겁니다. 감이 중요해. 감을 잡아야 감을 따먹지. 그렇죠?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완벽하게 알아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저희가 40문제 중에 몇 문제 할 것 같아요? 40문제가 뭐 완벽하게 알아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몇 문제 같아? 8문제야. 8문제에서 10문제밖에 안 돼. 그러면 나머지 30문제는 감이야. 읽다 보면 뭐예요? 틀렸다. 틀렸다. 이렇게 감을 잡아 들어간다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요거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돼서 우리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 감을 우리가 잡아 들어가야 되고요. 자, 뒷장으로 한번 넘겨 봅시다. 자, 열람 발급. 그러면 요거 이제 봐봐요. 꼼꼼하게 잘 열람이야, 발급이야. 열람 발급 테마야. 한번 봐봐요. 가로 1번에 가볼까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종합 공부의 기록상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증명서를 발급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읍면동장. 그렇지. 열람 발급. 그걸 잡아서 다시 한 번만 읽어두면 돼. 자, 제5절 뭐가 나와 있죠? 지적 공부의 복구. 자, 지적 공부의 복구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복구 읽어봐요. 복구 뭐가 나올까요? 자, 거기 뒤에다 복구 자료라고 써봐요. 자, 복구 절차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이걸 여쭤보면 두 가지 심리 상태가 있을 거예요. 큰일 났다. 복구 자료 안 해왔는데. 복구 자료. 걱정이다. 복구 자료 안 해왔는데. 어떤 사람은 뭐가 있겠지. 그러면 출발해 봅시다. 그래서요. 자, 마음에 결정해봐요. O에 X에. 자, X라는 사람은 감이 있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자, 지적 공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 뭔데?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죠. 앞으로 가니까 뭐예요? 자, 지적 정량 수행 계획서잖아. 계획. 그러면 토지의 표시 사항이 없네. 그러면 지적 정량 수행 계획서는 복구 자료가 될 수 없다. 작년에 2.5점짜리네요. 자, 그럼 봐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요. 머리를 좀 써라는 거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머리를 쓰는 거야. 머리를 쓰는 거. 근데 머리를 쓰게 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뭐요? 그냥 머리를 안 쓰게 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이 지금의 요 판국이야. 자, 아버지 어제 애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좋아? 그러면 스마트폰이 좋아. 그래서 스마트폰이 좋네요. 스마트폰이 좋대. 애가 요즘. 그래서 자, 하느님 위에 누가 있냐 그랬더니 구걸신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구걸신. 구걸신. 요즘 2030은 뭐예요? 하느님은 뭐 위에 누가 있다? 옛날에는 하느님 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건물주가 있다고 그랬는데 요즘 2030은 하느님 위에 누가 있냐? 구걸신. 구걸신이라고 그래. 구걸에 다 물어보면 다 알거든. 구걸신. 자, 그러니까 뭐 귀찮은 거야. 야, 구걸신한테 물어봐. 헤이 구걸 노래 한 곡 틀어줘.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틀어주거든. 헤이 구걸 그러면 헤이 구걸 시키는 대로 다 해요. 헤이 구걸 야, 갑성이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줘봐. 그러면 구걸신이 뭐라고 해? 띵까리 그래요. 그러니까 구걸신이 그렇게 뭐예요? 요즘 구걸신이라고 그래요. 구걸신. 그렇죠? 그럼 봐봐요. 머리를 써라는 거야. 자꾸 자기한테 스스로 반문을 해봐라. 구걸한테 물었지 말고 본인한테 반문을 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지적 공부.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관계가 등록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적 방안정은 여기 앞에다 써요.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해? 지적 소관청. 그럼 용어를 배웠으니까 지적 소관청. 자, 그러면 지적공 복구는 힘들어 안 힘들어? 그럼 무슨 성의를 얻어?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자, 지적 공부가 멸실 훼손될 때 지체 없이 복구한다.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지체 없이 복구한다. 어때? X. 우리 공무원은 요번 철밥통이라고 그러는데 철밥통. 그렇죠? 일을 새롭게 안 만든다라는 거야. 그냥 있는 거 현상 유지로 간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지적 공부 복구 자료와 관련돼서 이제 터임 끝났네. 그렇죠? 자, 여기 봐봐요. 지적 공부가 없어. 자, 봐요. 복구 자료가 없어.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복구 자료가 없으면 당연히 청량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해라는 거야. 그러면 복구 자료가 없어. 자, 그러면 봐봐요. 근데 복구 자료가 있는데 허용 범위를 약간 초과한 것 같아. 그럼 청량해야죠.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그대로 쓰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 절차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몇 개 조심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그럼 무슨 관계? 사실관계. 그러면 사실관계는 지적 공부가 주가 돼야 되겠네. 그러면 혹시 이제 지적 공부에 대장이 있을 거 아니야,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야, 소대장이니까. 그러면 권리관계는 뭐가 주야? 등기부가 주라는 거네. 감각을 그렇게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봐봐. 그러면 지적 공부 복구 자료. 그러면 거기 한번 보죠. 자, 복구 자료. 그럼 밑으로 가봐요. 자, 가로 1번에 토지의 표시 줄 쳐놔봐요.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툭 치고 어디로 가? 지적 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관계. 맨 마지막 제줄이 있죠.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자, 뒷장을 넘기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가로 2번 봐봐요. 가로 2번. 가로 2번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야.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 두 개의 자료가 복구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거기 바로 위에 복구 자료 있죠. 그러면 지적 공부 봐봐요.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 저 지적 공부의 등본. 지적 공부 밑에 뭐가 있을까요? 지적 공부 밑에 사실관계가 깔려 있잖아. 그러면 청량 결과도 여기 봐봐요. 청량 결과도라고 그랬잖아. 자, 청량 결과도니까 몇 필지? 한 필지를 두 필지죠.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면적, 경계, 좌표가 숨어 있잖아. 그 단어 밑에. 그렇죠? 청량 결과도 밑에. 그러니까 지적 청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청량 결과도는 뭘까요? 면적, 경계, 좌표에 대한 결과물일 거 아니야.
자, 토지 이동 줄 쳐놔봐요. 토지 이동. 토지 이동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 토지의 표시가 튀어나오죠.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렇죠. 자, 부동산 등기부 등본 권리관계. 등기부 중에서 복구 자료에서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 자,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 거기 지적공부 토지의 표시가 보이잖아. 자, 정보관리체계에서 복제된 지적공부, 그 밑에 토지의 표시가 보여야 돼. 학적 판결은 대표적으로 뭐가 보일까요? 이거 봐봐요. 학적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 불러봐요. 이행, 확인, 형성. 이거 읽어봐요. 경계 확인 판결이잖아. 그 학정 판결에 뭐가 있다? 경계가 파묻어 있는 거야. 경계. 선생님, 경계가 아니라 경계예요. 그러지 말고요. 자, 경계가 담겨 있잖아. 자, 경계가 담겨 있고 또 하나 뭐가 담겨 있을까요? 학정 판결은 소유자도 담겨 있잖아. 소유자. 그러면 권리관계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와 뭐예요? 법원의 학정 판결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풀어봐요. 식실 체크 가장 고전틱한 문제야. 됐어요? 네, 정답은 1번.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계획이 중요한 거지. 토지 이용.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개발이야. 그리고 요 안에 계획이지 토지의 표시가 담겨 있지 않잖아. 그렇죠? 정답은 1번. 진정한 챔피언은 그렇게 푸는 거야. 또 더 진정한 표현처럼 빨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까 봐봐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어디만 나온다? 부동산 종합공부. 나머지가 나오면 다 틀린다. 그 1번 나오면 찍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야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2번 안 외웠다. 측량 결과도 그 안에 뭐가 있어? 면적, 경계, 좌표를 숨어 있고 3번에 토지 이동, 그 밑에 토지의 표시가 숨어 있고 지적 공부 밑에 토지의 표시가 숨어 있고 법원의 학정 판결에서 뭐가 숨어 있다? 경계가 숨어 있어. 경계 확인 판결이거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 1번이 돼.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이제 출제돼서 작년에 그러면 이렇게 출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적 정량 수행 계획서는 지문으로 벌려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적 정량 수행 계획서는 지적 공부 복구 자료가 될 수 있다. 어때? X.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부터 잡아라?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마지막 최종 결론은 뭘 잡아라? 감을 잡아라는 거예요. 감을 잡아라는 거예요. 감을. 그래서 제가 원룸 앞에다 뭘 심어놨어요? 매실을 심어놨어. 딱 제가 생각하고 심었어. 매실 옆에 뭐예요? 매실 옆에 사과나무를 심어서 들어올 때 늘 자신한테 사과하라고 살라고 사과. 그거 아마 들어오는 사람이 알고 심어놨는지 뭐예요? 네. 마지막 들어갈 때 뭐예요? 감 따먹으라고 딱 마지막 입구에다는 감나무를 심어놓은 겁니다. 인생의 감을 잡으라고. 인생의 감을 잡으라. 그러니까 나무를 딱 순서대로 심어놨어요. 근데 저보고 뭐예요?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출 체크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잡아두고. 자, 근데 이제 봐봐요. 자, 지역 공부에 뭐가 나왔죠? 읽어봐요. 복구 자료죠. 그러면 복구 절차 중에서 외울 게 하나가 있어. 자, 외울 게.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복구 자료와 관련돼서 복구 절차야. 절차와 관련돼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가로 3번은 읽어보면 알 거고, 그러면 가로 5번을 봐봐요. 가로 5번. 이거는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외워야 되느냐? 복구할 토지의 표시 며칠? 15일. 그러면 복구 자료 조사 또는 복구 정량이 완료되어 지적 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 줄 쳐놔봐요. 그러면 복구한 때야 하려는 경우야. 그러니까 복구 전에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며칠? 15일. 그러면 시도야 시군구야. 시군구. 인터넷이야 게시판이야 공보야. 게시판. 동시 미시야 밋. 인터넷 홈페이지 며칠 이상? 15일. 이거는 외워줘야 돼요. 이거는 절차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써먹어야 돼. 자, 그럼 봐봐요. 다음 중 지적 공부 복구 등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지적 공부를 복구한 때. 틀렸어? 한 때가 아니라 하려는 경우. 복구 전이야. 그러면 지적 공부를 복구하려는 때. 시도 그럼 틀렸어요. 시군구. 자, 그러면 시군구 공보의 이름은 틀려요. 시군구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게시한다. 어때? X. 또는이 아니라 미시야.
그러면 시군구 게시판에만 15일 이상 게시한다. 그때 X야. 이거는 한두 개 지문이 6개 지문이 여기에서 파생이 된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 15일이 무슨 신청 기간이냐? 6번 무슨 신청? 이의신청. 요 15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어. 그러면 그 밑에 게시기간 이후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게시기간 내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복구 절차와 관련돼서 특히 가로 5번과 가로 6번 특히 조심해서 달아놔야 되고,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컨셉을 잡아 나가면 되고 곱한 겁니다. 가로 5번과 가로 6번은.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뒷장으로 한번 넘겨 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지금 4개 테마가 있어요. 4개 테마. 자, 올해 이제 순서대로 하면 출제 포인트를 둔다면 우리 올해 지적 공부의 복구와 관련돼서 출제 경향이 제일 많이 떨어졌고 작년에 단독 문제로 출제될 거예요. 그럼 올해 이제 출제될 수 있는 게 아까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요거, 자, 지적 전산 정보 자료 요거 하고 올해 부동산 종합 공부 요거 3개가 올해 뭐예요? 단독 문제 아니면 요 부동산 종합 공부는 얘랑 믹싱이 돼서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 그러면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은 일단 한 문제에서 2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요거 하나 올해 예측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자, 저희가 그러면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그럼 벌써 머릿속에 봐봐.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지목은 무슨 도장? 목도장, 면적은 면장, 축적은 축도장. 다시 한번 꼭 기타 등등 생각이 나야 돼요. 지적 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아까 성인이 뭘로? 신청. 그러면 전국 단위,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시군구 단위, 지. 자,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들 종합이에요. 그러면 등록 사항들 생각해주고, 지적 공부의 복구는 누가 지적 공부를 복구하죠? 지적서관청이. 그러면 복구 자료가 나왔다. 사실관계를 내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모의고사를 볼 때 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요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갖다 붙여야 돼. 근데 대부분 10사람 중에 10분 중에 한 7사람은 요걸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요약집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집을 자기가 모의고사를 풀 때 뭔가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나는 기본서를 단거나 하겠다. 기본서. 나는 요약집을 하겠다. 그래서 요약집. 어떤 사람은 또 뭐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은 문제집. 그러면 자기가 문제를 풀 때 기본서를 생각하면서 풀었는지, 요약집을 생각하면서 풀었는지, 문제집을 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문제를 해봐요. 여기에 생각 안 하면 그게 뭐예요? 그러면 뻔하지. 점수는 7.5가 나오죠. 맞죠? 7.5가 나오.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컨셉이 지금 안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안 잡혀 있다. 자, 그러면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다 가르쳐 드렸어요. 이제 책임은 본인한테 넘어가서 활용하고 안 하고는 본인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68페이지 한번 가보죠. 자, 68페이지 무슨 이동이 나왔죠? 토지 이동. 한번 봐봐요. 벌써 공부가 된 사람 봐봐요. 토지 이동이란 조건 반사로 나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 그러면 봐봐요.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다를 이자죠. 다를 이자. 다르리. 토지 이동 다르리. 무슨 달라져? 토지의 표시. 뭐하거나. 자, 새로이 정하거나 뭐예요?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다?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아까 배웠죠? 지목, 면적, 경계, 그
그 다음에 좌표. 그러면 자기가 한 번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보라는 거예요. 토지동이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변경하거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마거나 말소하거나 무슨 이동? 토지 이동. 그러면 저출에 가서 토지 이동이란 자기가 그러면 생각하면서 밑줄을 한번 걸어라고요. 자, 밑줄을 걸어놓은 것은 자기 걸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요약집을. 자기의 요약집으로. 그래 자기 걸로 만들어야 빨리빨리 읽어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토지 이동이라 무슨 표시를?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토지 이동의 개념을 잡고 있는지 그 밑에 기출 체크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어떻게 자기가 두 가지, 세 가지 분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죠. 자, 자가 A형 분류 A, B, C 세 분류에 어디에 속하는지 봐봐요. 어디에? 자, 그러면 이 문제가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제일 미련한 공부 방식은 뭐예요? 첫째 따서 신등 분합 지축 이렇게 외워서 푸는 사람 제일 미련한 사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분이 있을 거고. 자 어떤 사람은 저 봐봐요. 토지 이동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신규 등록 무슨 신자? 새로운 신 새로이 정한다. 토지 이동이네. 자 분할을 시켜봤더니 분할 여기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죠. 뭐가 달라졌어? 면적, 경계, 좌표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럼 토지 이동 사유네. 근데 3번은 지목이 보이죠? 지목 변경 보이죠? 그럼 토지 이동 사유네. 자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임에서 토. 그럼 지번을 배웠으니까 뭐가 바뀌어? 대표적으로 지번이 바뀌잖아. 봐봐요. 임야대장 지번은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나.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뭘 표기한다? 산. 그러면 봐봐요. 임에서 들어가니까 산칠이 뭐 몇 번으로 바뀌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지번이 8번으로 바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산칠이 몇 번으로? 8번. 무슨 변경을 가져와서? 지번 변경. 읽어봐요. 지번 변경은 뭐야?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 토지 이동 사유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답은 5번이라고 나온 사람들은 이 사람은 아주 좋은 방법이야. 근데 이 사람은 시험장 가면 다 못 풀어. 시간이 부족해. 근데 이제 세 번째, 이 사람이 진정한 챔피언이야. 봐봐요. 토지 이동이란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반대해서 가면 권리. 정답은 5번 이렇게 풀어요. 소유자는 권리. 그러니까 자기가 요 문제를 풀어봤을 때 A가 단축키를 잡아서 A행 분류에 속하느냐, B행 소유권에 속하느냐, C행 소유권에 속하느냐 이게 세 가지 분류 중에 제일 챔피언은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성공을 하거든. 그러니까 문제의 의도를 우리가 반영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문제의 반영을. 그러니까 사실 뭐 민법도 그래. 문제를 푸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국어 실력이 없어. 문제의 해석을 못해. 문제 자체를 지문을 해석을 못하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고 있거든.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이렇게 풀으면 지금 아주 좋아요. 이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은 자꾸 뭐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면 자꾸 이렇게 요령 있는 사람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종합 공부에만 뭐가 나온다? 토지형 계획 확인서. 나머지는 나오면 볼 것도 없다. 다 X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사람은 시간이 남아돌아.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아도니까 어려운 문제에다가 어려운 문제에다 초점을 더 맞춰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토지 이동이라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반대해서 가면 권리.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하거나 새로이 정한다. 그럼 뒷장 한번 넘겨보시죠.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 그러면 봐봐요. 자 신자가 포인트잖아. 벌써 신규 등록하면 벌써 나와. 벌써 새로운 신자. 그러면 봐봐요. 평상시에 나왔으니까. 자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그러면 등기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킬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등기 적탁사에서 마다 제외. 옆에다가 그래서 자, 신규 등록은 어떻게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없어. 가자. X라요. 자, 신규 등록은 자 봐봐요. 신규 등록은 새롭게 등록해야죠. 그럼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고충분담을 해서 봐봐요. 자,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 청량을 해야 돼. 그럼 검사를 누가 받아? 검사를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이. 결과물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써요. 자, 청량성과도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 이동에 관련돼서 청량성과도가 나오면 무조건 X야. 청량성과도. 근데 딱 하나 예가 하나가 있어. 여기에다. 그러면 이건 역으로 이용해서 하나 좀 받아놔야 돼. 자, 등록상 정정해서. 그래서 딴 선생님들이 질문이 많이 와요. 선생님. 야, 그건 이제 공시법이 제가 제일 완고니까. 자, 몇 사람 빼고는 몇 사람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전공이 아니까 법을 전공을 하는 사람은 뭐 맨날 애호라고 그러죠. 애호라고 그래. 뭐 애호라고 그러죠. 법을 전공한 사람은 이해를 시켜주려고 그러고 대부분 뭐 법을 전공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법을 많이 강의하고 있거든. 중개사는 특히. 한번 봐봐요. 그러면 등록상 정정하고. 그러면 여기 무슨 성과도? 청량성과도. 토지이동사에서 청량성과도가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등록상 정정해서 우리 한번 이해해 봅시다. 여기 봐봐요. 자, 여기 이제 여기 A 토지야. A 토지. 여기 B 토지. B 토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봐봐요. 이거 뭐예요? 경계. 여기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 경계가 정정. 뭐가 바뀌었어요? 첫 번째. 경계. 그다음에 면적이 바뀌었죠. 그럼 봐봐요. 경계 면적 변동이 있죠. 그러면 경계 정정이네. 그러면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의 결과물이 없어. 그러면 얘네들은 사비를 들어서 결과물을 빨리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등록상 정정에다 딱 하나가 나와. 읽어봐요. 청량성과도. 여기만 나와. 그러니까 청량성과도는 여기만 나옵니다. 나머지에서 나오면 청량성과도 반대 해석해서 무조건 나오면 X야.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면 그냥 A와 B의 관계에서 경계 정정해서 등록상 정정이죠. 대표적으로 이때는 사비를 들어서 청량을 해줘야 돼. 그건 사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의 결과물이 가지고 있지 않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이때만 청량성과도가 나와. 그럼 나머지의 청량성과도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X. 아까 똑같이 객관식을 풀게 해서 이제 요약정리를 그렇게 해두라는 겁니다. 다시요. 그러면 또 다시 여쭤보죠. 토지형 계획확인서는 어디만 나와? 자, 부동산 종합공배만. 그럼 청량성과도는 어디만 나온다? 등록상 정정 청량성과도. 나머지 나오면 무조건 X. 볼 것도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은 다 끝났어. 이게 다야. 다예요. 그러면 이번에 뭐예요? 신규 등록은 며칠? 60일. 그럼 줄쳐놔요. 밑에다 60일 찾아서. 60일이야. 60일. 자, 가로 3번에 60일이 보일 거예요. 60일. 자, 첨부 서류와 관련돼서 이제 첨부 서류죠. 근데 거기 1번에 봐봐요. 소유권에 관한 서류야. 소유권에 관한 서류. 찾았어요? 자, 소유권은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근데 요 소유권에 관한 서류 중에 누구는 없어? 무엇은 없을까요? 요거요. 읽어봐요. 등기는 없잖아. 등기. 자, 그러면 최근의 문제 한번 봅시다. 봐봐요. 자, 신규 등록 시 등기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어때? X. 최근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서류는 있지만 그 소유권에 무슨 서류는 없다. 등기 관련 서류는 없다라는 거. 그걸 조심해 놔야 된다라는 거야. 자, 최근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서류. 요건 이제 소유권에 관한 서류는 그거 읽어보면 다 나와요.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출 체크 한번 풀어보세요. 기출 체크. 자, 감인데 이런 거는 감으로 풀어두는 거야. 감으로. 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자, 감이 어때? 감이 잡혀요? 예, 정답은 4번. 지금 도시관리계획도가 어디 있어? 지금 새로 생긴 당인데 간척지인데, 그렇죠? 간척지인데. 자, 지적 도면에 거시된 도시관리계획도의 4번. 여기는 포함되지 않죠. 그럼 봐봐요. 자, 법원의 확정 판결. 요 확정 판결에 소유권의 내용이 있죠. 또 하나 경계 확정 판결도 있고요. 자, 공유수면 매립의 관리 매립. 공유수면이 뭘까요? 바다잖아. 바다를 메꾸면 뭐가 돼? 간척지가 되죠. 공유수면 매립지가 즉 간척지. 그러면 다 메꿨다 중간검사 확인정 4번이 나올 거고. 더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할 때 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천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의한 문서의 4번.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굴까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 기획재정부 장관을 세자로 번치면 뭘까요? 자, 총괄청이라고 그래. 총괄청. 혹시 총괄청이라고 나오면 아, 이게 기획재정부 장관이구나.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할 일이 엄청나요. 그래서 총리라고 그러죠. 총리.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무총리가 없을 때 누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가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이것도 자주 출제돼. 특히 5번을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 자, 봐봐요. 자, 그러면 5번을 이렇게 장난친다고. 봐봐요. 자, 우리가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신규 등록기 등기 사항 증명서를 포함한 소유권을 증명 서류를 제출한다. 어때? X. 아직까지 이거 없어요? 자, 등기 촉탁 서류. 그래서 지금 여기 3월달, 4월달, 5월달 모의고사 각종 10개를 기준으로 10개 다 출제하는 거야. 그래서 올해는 이 등기 촉탁이 나올 때가 됐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만약에 그러면 청량성과도가 나오면 좀 어려운 거고 주로 이제 신규 등록은 요 두 개를 초점으로 해서 출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정리해 두시고 이번에 등록 전환 요거는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